여러분은 자식들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통화하시나요? 누군가는 자식들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나이 들어 나 하고 싶은 것 하며 즐겁게 살아가느라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만 자식들과 통화하는 반면 누군가는 하루에 3번 이상 자식들에게 전화하며 자식들과의 통화가 하루의 유일한 낙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받기 싫은 전화 1, 2위가 직장 상사와 부모님의 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화를 많이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확신하면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얘기하다 보면 빈정대는 말투에 속상해서 병까지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이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보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기 쉽지 않아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성인이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부모님의 간섭이나 부모님이 하는 말들에 회의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이 부모에게서 간섭이나 나는 늙었으니 네가 나를 챙겨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더욱 부모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자식은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여기 자식과 통화할 때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80대 최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 다짜고짜 딸에게 어릴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나는 어릴 때 놀러 한번 못 가보고 이제는 어디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준다 얘. 너 키우느라 1년 365일 일만 한 거 너 잊지 말아야 한다. 알았어. 그 얘기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으니까 그만해. 그 이후로 1시간씩 아빠 욕, 자식들 욕, 주변 사람들 욕. 왜 그리 엄마 주변에는 다 나쁜 사람밖에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딸은 어린 시절 한 번도 엄마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항상 뭔가 일이 틀어지면 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래.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딸이 하루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것을 엄마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마의 얘기를 한동안 또 들어주다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네가 집안에서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하며 또 딸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딸은 이제 정말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얘기는 듣지도 않고 끊임없이 본인 얘기만 하고 자식 속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 속만 딸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딸이 언제까지 받아줬어야 했을까요? 딸은 그제서야 자식을 필요에 의해 이용했던 건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화를 할 때든 대화를 할 때든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말들을 듣는 것만큼의 고역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기운만 자식들에게 심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것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은 하루 이틀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답게 대하지 못했거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식에게는 고통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고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 수 있게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자식이 하는 일에 성이 차지 않으면 잔소리로 일관하는 습관 때문에 대부분 자식은 부모를 기피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비난을 하지 않고 같은 인격체로 존중해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독한 말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투성이 자녀한테 나이 들어 효도를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효도는 강제성이 없어야 하고 자녀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커가면서 평생 상처를 받아왔는데 나이 들었다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양방향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식의 입장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 내가 너무 부모님의 못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가 잘한 부분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상처 준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식과 통화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과 자식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 신경 써야 할 첫 번째는 말을 하고 나서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자식을 애라고 생각해 다그치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성인이고 당연히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내 생각이 다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도서 50의 기술에서는 20세에서 60세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듣고 싶은 말보다는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가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 교수 빅토리아 리올라노는 풍부한 가정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누구에게 들어도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인정을 받는다면 그 누구에게 듣는 말보다도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외에도 너가 해낼 줄 알았어라든지 너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자식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말 대신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해준다면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전화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두 번째는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자식에게 미안했던 적이 있을 테지만 직접 말하기 쑥스러워하거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 더욱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잘못한 것보다 자식들에게 잘한 것만 기억하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잘한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식들이 받은 상처를 잘 보듬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멋있는 모습입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사람이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옛날엔 다 그랬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고 진심으로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의 상처는 부모님의 사과 한마디에 녹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자식들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 세 번째는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부모님들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 자녀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하게 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일단 그건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전화를 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생각과 달라도 너의 선택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자신이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주며 조언해주는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은 결국 자식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선택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말이 답답하다고 중간에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식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부모님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사적 동일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부모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아상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분야나 직업을 자식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녀들을 위협하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이 아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의 투사적 동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종종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을 자식들에게 투사하고 자식들이 그것을 수용하게끔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가치관이 생기고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님들은 예전처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진짜로 이해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자신들의 선택을 잘 이해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옛 시절 잘 버틴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더욱 서로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네 번째는 도와줄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금전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자식들에게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할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께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집니다. 대개는 학창 시절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움을 요청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 신경 써야 할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 희생을 자식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녀들에게 희생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보상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간혹 이런 희생을 이유 삼아 자신들의 노후를 자식들이 챙겨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는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부모가 바라는 보답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 자식들은 그 자체로 불효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모님을 좋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수십 년을 따라다니는 부담감과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자식들을 괴롭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강하게 얘기하면 자식과 거래하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 했으니 자식 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고 내 얘기가 듣기 싫어도 좀 참아야 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전화를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들과 듣기 싫은 말들을 듣는다면 자연스레 부모님과의 연락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통화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희생했다든지, 누군가를 욕하는 말이 아닌 자식들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이해한다라는 말을 해준다면 자식들이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못해줬던 것보다는 잘해준 것이 생각날 때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상처를 입거나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너무 심하게 안 좋은 경우 제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벗어나 노년의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취미나 즐길 거리가 없다면 자식에게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거리를 두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 부모님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이 내 곁을 떠나면 외로움과 공허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 새끼새가 자라 둥지를 떠난 후 텅 빈 둥지에 어미새만 남은 것처럼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느끼는 감정 즉 공허함과 슬픔을 뜻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특히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보통 40대 이후의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허감을 달래려고 알코올 혹은 쇼핑에 중독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노후의 취미가 중요하다는 말은 질리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취미들을 생각만 하고 시작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동안 미루거나
포기했던 일들을 공책에 적어보세요. 그중 가장 끌리는 취미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를 즐기거나 바쁘게 사는 노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행복하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이외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독서 등의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우울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주변인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노후에 자식들이 떠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은 물론 쉬운 것이 아니지만 조금씩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자식들과 점점 거리를 두고 여러분만의 인생을 더욱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쪽만 배려해서는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연습을 한다면 노년의 자식들과도 더욱 친해지고 더욱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